성형 초보자분들이 상담 시 가장 빈번하게 놓치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 3가지를 간과하면 수술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첫째, 내 피부와 골격의 물리적 한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재료가 버틸 수 없는 디자인은 부작용을 부르죠. 둘째, 부분이 아닌 전체 비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 하나만 높다고 예쁜 얼굴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나에게 맞는 의사를 고르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포인트가 실제 수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장 많이 하시는 눈과 코 수술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민호성형외과 원장 윤민호입니다. 제가 성형 초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성형을 몇 번 하셨어도 뭔가 아쉬움이 생기는 분들을 성형 초보라고 칭해 보았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본인 얼굴형과 이목구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당연히 성형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 미용과 성형 등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은 그렇겠죠. 근데 의외로 성형을 몇 번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얼굴형이나 이목구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가 안 된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성형을 할수록 스스로 아쉬움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성형 초보분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타고난 기초 자산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수술 결과로 이어지는지 같이 볼게요. 가장 많이 하시는 눈 수술부터 보겠습니다. 화려하고 높은 쌍꺼풀 라인, 소위 아이돌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라인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부학적 요소가 바로 피부의 두께,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 그리고 안구의 돌출 정도인데요. 피부가 얇고 부드러우면 눈두덩이에 지방이나 근육이 적고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살짝 돌출된 눈은 높은 라인을 만들어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부가 두껍고요. 눈두덩이가 두툼하거나 안구가 함몰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조건에서 무리하게 라인을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뜰 때 라인이 예쁘게 접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라인 아래 피부가 통통하게 접히는 소세지 눈이 되기 쉽습니다. 심지어 정도가 심하면 눈 뜨는 것 자체가 무겁고 불편해지거나 라인이 금방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높은 라인을 얻지만 자연스러움과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커지는 수술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코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코 성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비중격 연골의 크기, 비연골의 크기,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연골 크기가 작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자주 배웠는데요. 연골 크기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연골이 작거나 힘이 없으면 자가늑연골이나 기증늑연골을 쓰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코의 피부 두께와 피부의 단단함 정도입니다. 코끝 피부가 얇고 잘 늘어나는 분들은 비교적 화려하고 높은 코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부 자체가 두꺼우며 단단해서 잘 늘어나지 않는 분들에게는 무리해서 코끝을 튼튼한 연골로 높게 쌓아 올리고 억지로 피부를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되면은 피부에 조이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코끝이 주저앉아 버린다든지 피부가 짓눌려서 괴사가 생긴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피부의 특성을 알고 가능한 한도 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얼굴의 전체적인 비율, 특히 중안부의 길이인데요. 요즘은 중안면부 짧은 얼굴이 동안이라고 중안면부를 짧게 보이는 수술이나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코 수술을 할 때는 이 중안면부의 길이가 적당히 있어야 원하는 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가 이 중안면부 내에 위치해야 하잖아요. 코가 눈썹보다 위로 뻗어간다든지 입술 바로 위에 붙어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중안면부가 짧으면 코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코 성형 수술을 해도 코 길이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짧은 코를 개선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 대부분은 긴 코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약간 짧은 코 느낌이 더 좋아서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단지 코 길이를 늘리지 못하는 곳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코 길이가 짧은데 코끝 높이만 높아지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피노키오 코 모양이 됩니다. 코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코끝은 자연스러움보다는 어느 정도 높은 코끝을 원하시죠. 근데 코끝만 높고 코가 짧다면 너무 어색한 모양의 코가 되기 때문에 중안면부가 짧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코끝을 자연스럽게 많이 낮춰서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화려함보다는 현재 내 얼굴 균형에 맞는 자연스러운 높이를 목표로 잡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죠. 내 얼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해부학적으로까지 내 얼굴을 분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상담이 매우 중요한데요. 성형 초보들은 보통 원하는 바가 뚜렷하시지만 그것이 본인에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해부학적인 한계를 들어서
왜 특정 연예인의 모습이 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지 설명드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최대한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이미지와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봤을 때 조화로운 이미지를 조율해 나가면서 의견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단편적으로 보면은 원하시는 디자인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드린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라는 게 이목구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지, 눈, 코, 입 하나하나 떼가지고 봤을 때 예쁘더라도 조화가 없으면 어색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화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만 당장 해결해주는 상담은 개인적으로는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형 초보자분들은 더더욱이요. 그리고 성형 초보가 있듯이 초보 의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초보 의사의 특징은 환자가 원하는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스스로 자신이 좀 없는 수술에 대해서는 이거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술이나 실리프팅을 주로 하는 의사에게 안면거상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수술은 너무 크고 위험합니다, 효과도 없어요 라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는 본인이 해당 수술에 대한 경험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영역으로 유도하려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라면은 자신이 하지 않는 수술이라고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모든 선택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형을 결정하실 때는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 군데 상담 받아보신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서만 상담을 받았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차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성공적인 성형은 타인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최선의 나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형술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입니다. 내 얼굴이 가진 고유한 구조와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개선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잘 도와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단순히 남을 따라하는 공장식 수술이 아니라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기는 의사 윤민호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